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뉴스는 한겨레 신문에 2월 2일자 나온 기사고요. 광노필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 3D 프린터로 인쇄한 집, 마침내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 그 3D 프린터로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그렇게 찍어낸 집이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해보는, 연구용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왔냐? 한국에 나온 게 아니고요. 뉴욕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이 됐는데 40평형대 집이 3억 5천만 원. 야, 싸다. 같이 웃어주신 여기 조춘익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40평, 서울에서 40평짜리 살려면 영끌을 해도 아찔합니다. 3억 5천은 턱도 없죠. 턱도 없습니다. 네, 참 씁쓸한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하려고 오늘 모인 건 아니고. 슬프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됐는데 실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이게 3D 프린터 그러면은 이거 들어보시는 분들도 흔한 우리 근처에 이미 도래한 그런 기술처럼 다들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럼 이제 집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충희 전문가는 옛날 3D 프린터로 한참 저희 과학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우리가 한창 할 때 그렇죠. 3D 프린터를 접한 시점이 언제 정도였죠? 15년도? 그죠. 15년도, 14년도 정도. 네, 14년, 15년. 이때, 당시 한국에서 3D 프린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그게 세상을 곧 다 바꿀 거다. 그렇죠. 다 뒤집어 엎을 거다. 지지만 하나씩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한 지, 지금 6년, 7년이 지났어요. 네.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 저희 집에도 아직 3D 프린터는 없고요. 네. 그리고 레고, 이런 거 아직도 사출 성형하죠. 그렇죠. 그냥 금형 만들어서 찍어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가전기기, 주변에 있는 계속 플라스틱 제품들 다 아직도 여전히 되게 고전적인 생산 방식으로 만들고 있지 3D 프린터로 청청청청 찍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데 7년 전에는 마치 이게 곧 다음 달, 내년 이렇게 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가 피크를 찍었던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고 들어서 실은 모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 기술이 뿅 하고 튀어나왔을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의 기대 반응, 기대치 이런 것들의 어떤 패턴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질문하시긴 하시지만. 네.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기대 아니면 대중의 심리 이런 것들이랑 기술이랑 같이 설명하는 시각 자료가 있습니다. 시각 자료. 네. 그래프겠네요. 그렇죠. 그래프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IT 컨설팅 회사가 이제 1970년에 탄생한 회사인데 그때부터 많은 업체들이나 그런 정보기술 분야 쪽에서 연구나 자문을 담당하는 회사고요. 네. 보통 이 기업에서 여름마다 나오는데 이제 95년도부터 매년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 발표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가 결국 가트너 곡선 이라고도 부르고 아까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느낌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트너라는 회사가 기술의 어쨌든 시작부터 그 변화되는 추이를 이것저것을 계속 헤집어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느낌이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가로축은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사람들의 기대. 네, 그 기술에 대한 기대. 그렇죠. 기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고 이 그래프 심리 변화 양상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로 심리 변화의 양상이 전개된다. 시간에 따라서 5가지 정도의 큰 변화가 있는데 맨 처음에 기술이 나타날 때는 기술 촉발 단계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컨셉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막 논의되기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때 이제 개념이나 가능성들이 다뤄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샤오미랑 그 모토로라인가 거기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 무선 전력 충전 기술인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선을 꼽지는 않지만 되게 인접한 곳까지 갖다 놔야 되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네. 이미 쓰고 있는 거. 그쵸. 그게 아니라 1m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 그냥 달고만 있어도 네.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술을 보고했어요. 네.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 다, 이것도 똑같은 거지. 그렇죠. 이거 다음 달에 바로 이제 뭐, 이제 배터리 필요 없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약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의 기대치가 엄청 폭발하는 시기. 오버하는. 그렇죠. 예. 하지만 기술은 이제 시작하기 단계라서 이제 시작하는 거. 걸음마는 단계인데 네. 이미 된 것처럼 기대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예, 근데 가능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된 것처럼 된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하는 시기. 그런 시기가 기술 촉발 촉발 단계. 단계. 영어로도 이노베이션 트리거. 재밌다. 표현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이나 이게 구현 가능한지 네. 실제로 기술이 한다고 그랬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상업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술 투자금이 너무 심한데 대부분의 기술들이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네. 기대하다가 에이 별거 아니네. 하든가 이거 없어져요. 우리 못해. 이게 맞아. 지금 시대에 못하는 거야라고 할 맞아. 수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만 가지고 이게 기대치가 엄청 올라가 버리는 기술과 사람들의 심리랑 안 맞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거가 기대치가 너무 끝까지 가는 다음 단계가 네. 기대의 정점 단계라고 그래요. 기대 정점 단계. 이제 위험한 단계, 위험한 단계. 찍습니다. 예, 네. 허영과 뭐 자만 이런 것들이 다 꿈을 막 주식시장은 폭발하고 막, 예? 그 회사는 막. 그렇죠. 완전히 된 버블이 것처럼. 막 잔뜩 들어가고. 뭐 마치 된 것처럼. 그죠. 그렇죠. 아마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기술은 이제 시작했는데 네. 이미 기술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네. 매스컴이나 네. 사람들끼리 군중 대중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술집에서 막 이야기가 오고 가고. 타짜들은 돈을 빼고 있는데. 이거 뭐. 그렇죠. 이제 죄송합니다. 주식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뭐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게 기술 정점의 단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 네. 그래서 사람들의 그죠. 기술의 정점이 아니라 기대의 정점의 정점이다. 단계구나. 네. 기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네. 이제 될 건지 안 될지 사산하고 있는 단계고 네. 이제 투자해야 되나 대기업들은 아직 투자 못 하고 네. 신흥 아니면 벤처나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리스크를 안고. 그쵸. 이거 네, 만약에 맞습니다. 성공하면 대박이니까. 대박이죠. 이제 선점할 수 있느냐는 거는 이제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거기 뛰어드는 구조고 그렇죠. 큰 기업들이나 이거는 안정성을 아직, 생각해서 네, 그렇죠. 뒤에 슬슬 네. 들어가도 되는. 뭐 아직은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기대치가 너무 끝에 달았고 음. 만약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했다가 실패하면 리스크가 큰 거죠. 직원 얘네 수만 명이 다 뭐. 그죠. 네. 투자했다고 봤는데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기술이었다라든가 네. 아니면 이 대기업이 야 얘네는 기술이 안 되네 이렇게 표현돼 버리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못하고 새로 뭐 벤처기업이나 도전해야 되는 기업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서 대박 내보자. 이 투자 엄청 억대 유치해보자. 네. 뭐 이런 것들 할 때 투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대 정점의 단계. 네, 정점의 단계. 네. 이제 사실은 이 기술이 아직 멀기 때문에 이제 음. 이 기대가 막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갈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정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려가기 직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 이제 기술에 대한 환멸이 환멸 단계입니다. 기술과 기대치가 안 맞기 시작한 거를 깨닫는 단계죠.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그렇죠. 아예 안 되네. 되는 데는 남고 주식 떨어지고. 그렇죠. 난 끝까지 해볼 거야 라는 기업만 남고 야 힘들어 다른 거 해야겠어 라고 다들 떨어져 나가는 시점. 그렇죠. 이제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대치는 확 내려가고 있는 시점. 그냥 묵묵히 하던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도 남아 있겠지만 그냥 뭐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타버리든지 예? 아니면 딴 데로 가든지 그렇죠. 딴 여기 아닌 것 가든지 같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단계가 기술 환멸의 단계. 기술 환멸 단계, 환멸의 단계. 네, 환멸의 단계. 환멸의 단계라고 네, 보시면 그렇게 되고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드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자는 실패하거나 흔들리고 다른 데 가야 되거나 하거나 하고 몇몇 기업들이 얼리어답터들을 만족했을 경우에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대기업들은 이제부터 타산이 되는 거죠. 얘네가 될 거가 안 될 거가 마치 이게 자꾸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딱 구워 먹을 때 수출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불을 확 했을 때 불이 확 타오르면 그때 고기 올리면 망하는 거잖아. 하죠. 예, 그냥 깜댕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빠져갈 거, 불꽃이 다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이제 은은하게. 은은하게 이제 고기를 제대로 구울 준비가 된 그 상태가 이제 환멸의 단계가 끝날 그 시점이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슬슬 기술이 조금씩 이제 군불 다 떼지고 이제 불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고 계몽 단계라죠. 그 다음 단계.
드디어. 개몽 단계 맞네요. 너무 적절한 이름 잘 제목이네. 지었지 않았나요? 개몽. 예. 대중들의 이해가 늘어나면서 기술도 발전하는 시기. 네. 이때부터 실제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 대중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차곡차곡 그렇죠. 이제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그렇죠. 사회에 나갈 그렇죠. 준비를 해가는 그런 네, 단계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주변에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 아마 이때일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개몽 단계 지나면 이제 생산 안정기 단계. 생산 안정기. 이 이제 뭐 기술- 생산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다 되면서 네. 이제 기대와 적절한 네. 생산 결과까지 뭐 나오는 제조업이라면은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일 그렇죠. 수도 있고, 양산이 안정화되는 단계일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IT라고 얘기하면은 사용해가지고 디버깅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슈는 이제 거의 없고, 그렇죠.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그렇죠. 시기겠네요. 네. 이야, 그게 대부분의 기술들, 특히 IT 기술 회사라고 그러니 IT 기술에는 거의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고. 네, 아마 근데 사실은 이 그래프가 다 맞진 않았어요. 사실 아, 하면서도 이제 아. 기술이 예상하는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른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기술이 발전을 확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하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그런 5단계의 사람들의 기대와 기술의 관계가 5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단계별로 나타난다. 이 하이퍼 사이클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